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캠핑장 빌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캠핑 빌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노지 캠핑이었을 때의 어떤 빌런, 그리고 캠핑장에서의 빌런, 요 두 가지는 얘기를 드렸고, 오늘 주제는 약간 달라요. 오늘 주제는 캠핑장 사장님들, 그러니까 캠장님들의 입장에서 빌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우리 일반적인 고객들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바라본 빌런은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기는 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캠핑 가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바닷가 근처에 가서 커피숍에서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행락철,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1년 내내 캠핑을 하지만 캠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즐기는 분들하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 날씨가 좀 좋아지면 그냥 휴가철에 캠핑을 나가는 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노지를 가봐도 그랬었고 캠핑장을 가봐도 좀 그랬었는데, 자, 일단 행락철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진상인지 아닌지 딱 구분이 가는 방법이 좀 있대요. 일단 장비를 좀 본답니다. 캠핑 장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캠핑을 계속 나가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가끔 가다가 한번 오는 사람인지 그 장비에서 좀 구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장비, 뭐 비싸고 좋은 장비 이런 게 아니라 좀 갖춰놓고, 그래도 우리 캠핑이 의식주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블, 의자, 뭐 조리하는 도구들, 그리고 랜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외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 장비를 되게 미니멀하게 그리고 간소하게 캠핑을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티가 나는 게 있답니다. 열에 한 8명 정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일단은 텐트가요, 원터치랍니다. 원터치.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우리 펑 던지면 펴지는 거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원터치를 가지고 온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쓰는 선풍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차에서 꺼낸다. 그리고 은박지, 그죠? 우리 매트도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매트들이 있는데, 그냥 은박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에서 주섬주섬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면 좀 쎄한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한 사이트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보다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대요. 처음에는 이제 4인 제한이면 4인까지만 한 차로 딱 오는데, 좀 저녁이 슬 되면 사람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차를 바깥에 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캠핑장 안에 몰래 이렇게 쓱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거를 기분 좋게 캠핑 와가지고 막 술 먹고 노는데 와가지고 추가 요금 내세요 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캠핑장 입장에서도. 그래서 별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초대를 한 사람들도 캠핑을 평소 때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매너 타임이 뭔지, 그리고 뭐 편의시설을 어떻게 좀 매너 있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를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캠핑을 온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뭐 기타 치고 고래고래 고성방가하고 스피커 크게 틀고 뭐 이런 것들 예사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게 이제 캠핑장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텐트를 딱 보면 그게 느낌이 쎄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게 느낌이 거의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설 캠핑장을 운영하는 여러 사장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장님은 아니지만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그 어르신들, 뭐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좀 물어보면 좀 그런 얘기가 그냥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빌런은요, 매너타임 준수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캠핑을 가서 그 캠핑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어떤 규칙 같은 거잖아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캠핑장은 뭐 9시부터 매너타임 들어간다, 뭐 12시부터는 취침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캠핑장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약할 때라든지 안내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싫다면 그 캠핑장을 예약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한 10시, 11시부터 매너타임을 시작을 하고, 그 매너타임 이후에는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변에 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제 밝혀놓았던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불을 낮춰가지고, 조도를 낮춰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잠자는데 방해 안 되게 해라. 그리고 소음 발생하지 마라. 그리고 뭐 화롯대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막 불고 하는 날에 뭐 그 불을 켜놓은 대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텐트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매너타임은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 다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슬슬 캠핑을 마무리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내를 해요. 처음에 입실할 때도 안내를 하고, 그 다음 매너타임이 거의 가까이 오면 방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캠핑장님이 옆에 가갖고 안내를 하면 그때만 살짝 조용하고, 이제 잘 겁니다 하고 조용하고, 자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다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게 뻔히 이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술 한잔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계속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캠핑장에서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노지 캠핑을 가더라도 주변에 조금 사람들이 빨리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주변 상황에 눈치를 보면서 좀 매너를 지켜야 되는데,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캠핑을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 좀 풀린 마음에 술 한 잔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서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그 안에서도 조용히 해라라고 서로 이렇게 좀 같은 이제 일행들끼리 좀 조용히 시키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를 가든 캠핑장을 가든 이 매너타임이 안 지켜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캠핑장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에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전화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못 참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게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캠핑장에서 이제 책임의 소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캠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매너타임하고 살짝 연결되는 건데, 불멍을 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불멍을 했을 때 물론 화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화로대는 이제 불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잠자로 들어가 버리면 그 화로대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설 캠핑장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티가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옆 사이트에, 텐트에 불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장작이 남잖아요. 그러면 남은 장작은 그냥 그 캠핑장에다가 놔두고 가면 다음 사람이라도 그걸 쓰거든요. 근데 그 남은 장작이 아깝다고 자로 들어가면서 장작을 화롯대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활활 또 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없는 날이어도 불똥이 튀는데 바람마저 부는 날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저 불똥 튈 것 같은데 어찌하지? 불빵이 나면 아침에 저 사람한테 책임을 어떻게 물리지? 그 증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고지가 다 돼 있어. 매너타임 될 때 이제 불까지, 화롯대까지 다 정리를 해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저기 남해 어딘가에 캠핑장을 갔는데요. 거기는 와 진짜 강력하게 단속을 하던데, 매너타임이 됐는데 불을 안 끄잖아요. 캠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꽃에다가 물 주는 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화롯대에다 부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연기 확 피어오르니까. 근데 이거는 규칙인데 규칙을 안 지켰다고 좀 과하게 제재를 하는 거 맞기는 해요. 이게 좀 고가의 화로대 같은 거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 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고지들을 미리 사전에 했다고 하면 뭐 당하는 입장에서야 할 말은 없는 건데, 그게 또 싸움으로 번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과하게 단속을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 집게 가지고 불이 안 날리게 좀 뒤적뒤적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 다 먹고 쓴 석쇠 있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가시는 그런 캠핑장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덮어놓으면 좀 불티가 덜 날리니까. 어쨌든 자로 들어갈 때 아깝다고 그 장작 다 때려놓고 자지 말라, 좀 부탁드리는 말씀,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요거를 이제 인터뷰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지만, 제가 요런 영상을 찍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불 좀 정리 좀 하고 가라, 자라, 밤새도록 쫄해 죽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편의동을 사용을 할 때 개수대, 샤워실, 그리고 뭐 화장실, 뭐 트램플린, 뭐 수영장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자기 집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가 안 줄 정도로만 좀 해달라
라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거는 나머지 분들은 뭐 그냥 내가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중에야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주말에는 인기 좋은 캠핑장들 막 그냥 전담 요원식으로 관리하는 분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큰 데 가면 사장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뭐 화장실, 샤워실, 개수실, 개수대 이런 것들을 전담 마크 해가지고 치우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좀 규모가 작은 데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거의 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사무실도 또 지키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 것도 해결해 줘야 되지, 매점도 지켜야 되지 하니까 자리를 비우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화장실이 휴지가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밤에 누가 오바이트를 했는지, 아니면 휴지를 갖다 냅다 넣어가지고 이게 막혔는지, 이거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캠핑장 관리 안 된다고 민원 들어오지, 후기 이상하게 달리지, 고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기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매너 있게 다른 사람 생각해서 좀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좀 이슈가 됐던 이야기인데, 펜션 이용하면서 뭐 설거지, 청소, 분리수거 전부 다 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캠핑장은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은 분리수거장이 다 있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주는 데도 있고, 종량제 봉투를 또 안 주면 큰 종량제 봉투를 걸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다 버리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히 이제 분리수거만 잘하면 되는데, 뭐 집에서처럼 라벨 다 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또 그거를 이제 캠핑장 그 퇴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캠장님이 이거 다 해요. 라벨 다 뜯고 투명 플라스틱 분리하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뭐 이왕이면 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그래요. 좀 이왕이면 좀 도와드리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음식물부터 포함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다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발생하면 또 캠장님이 일일이 그거 다 뜯어가지고 안에 분리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참 돈 벌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던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거는 지키면 좀 쾌적하게 캠핑장 이용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건 저도 적극 공감, 진짜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팩을 안 뽑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나무 뿌리에 팩이 박혀버리면 안 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뽑는 요령은 그 팩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에다가 다른 팩을 꽂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그게 빠지기는 하는데, 또 힘으로 이렇게 뽑다가 해서 안 빠져가지고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캠장님한테 내가 팩을 못 뽑았다 하고 알려주고 가면 그래도 나중에 캠장님이 뽑든지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뽑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이들이 일단 다칠 수 있죠, 걸려가지고. 두 번째는 차 타이어가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당해봤습니다. 타이어가 뻑 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거는 꼭 캠장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팩을 안 챙기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못 뽑아서, 힘으로 못 뽑아가지고 놔두고 가는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달라.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냅두고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도 캠장님한테 듣고 좀 신기했는데, 하여튼 팩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캠핑 장소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설 캠핑장은요, 생각보다 캠장님이 타이트하게 사이트를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트 개수를 늘리려고. 근데 요즘은 또 추세가 공간을 좀 넓히려고 하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좀 오래된 사설 캠핑장에 가면 바둑판처럼 따닥따닥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이 실제로 우리 예약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 안내돼 있는 폭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약 사이트에 있는 맵이랑. 그래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리빙쉘이나 텐트만 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타프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타프는 이제 웨빙 줄을 쭉 달아가지고 어딘가에 팩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짬이 있는 캠퍼들이라면 어떻게든 저떻게든 자기 공간 안에 그걸 치는데, 좀 타프를 잘 치는 요령이 없거나, 아니면 스트링 정도야 남의 이 사이트로 좀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줄을 쭉쭉 꺼놨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다른 자리에 이제 팩다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옆 사이트에서는 또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이 걸려가지고 안전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양보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 문제지만 뭐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이 사이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사설 캠핑장들은 너무 작아.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캠장이 중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주의를 하면 좋겠다. 요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캠장님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냥 너무 따닥따닥하게 받지 말고 사이트 하나 죽이더라도 좀 여유를 두고 사이트 공간을 좀 확보를 하면 좋을 건데 그 조금 돈 더 벌자고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7번째는요. 이거는 빌런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제 표현은 빌런은 아닌데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차장이 따로 있는 캠핑장이 있고 사이트 바로 옆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주차 자리 바로 앞에 다른 텐트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짐을 차에다가 두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다 꺼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낮에야 차 문 닫는 소리라든지 뭐 이 정도 괜찮아. 근데 밤이 되면 차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삐빅 하죠. 네, 그 소리.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레쉬를 계속 차에 전조등 있죠. 전조등이 계속 켜진단 말이에요. 삐빅 하는 동안. 근데 그게 앞에 있는 사이트에서는 계속 눈뽕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이제 좀 불 좀 안 나오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이 되려 그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자동으로 삐빅 끄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사실 차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아 중립으로 당겨놓고 전조등 불 다 꺼놓으면 그 삐빅 안 하잖아요. 그죠? 제 차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상식 정도만 있으면 앞 사이트에 좀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또 캠장님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캠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어떤 에티켓이나 매너에 관한 얘기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이렇게 차에 문을 여닫는 횟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8번째는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거는 뭐 그날의 어떤 이웃을 잘못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제 입장에서는 애매한 건데 우리가 캠핑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 사이트에 침범하는 거 및 소리가, 그죠?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잖아요. 스피커 음이라든지.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 냄새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다더라. 그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캠핑장 가가지고 맨날 그 고기 굽는 냄새만 맡다 보니까 좀 질려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생선을 구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 또 생선을 굽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요리에 또 한가닥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집에서는 하기 힘드니까 뭐 집불에다가 고등어를 굽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숯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저는 그 냄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갈치 굽는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친단 말이에요. 저는 생선을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냄새는 좋아해. 그래서 그런 냄새를 막 피우는데 그게 이제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캠핑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저희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뭐 그런 냄새라든지 또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을 끓여 먹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싫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 캠장님도 얘기하면서 웃더라고요. 나도 좀 웃겨, 그런 케이스가. 아니 음식 냄새 나는데 날 수도 있지. 뭐 두리안도 아니고 청국장인데 한국 사람들이 뭐 어때.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음식에 대해서 좀 이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 이건 여러분도 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캠핑 다니면 안 돼. 밖에도 다니면 안 돼. 그냥 집안에서 향수 뿌리고 다니지. 하여튼 이게 8번째인데 저는 이거는 뭐 우리 캠핑을 하는 사람이건 캠장님이건 간에 나는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8번째였습니다. 9번째는 이건 에티켓 문제입니다. 여전히 또 에티켓인데 그 캠핑장 가면요 요즘은 뭐 또 이렇게 다 칸칸이 질러가지고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탈의실 따로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신생 캠핑장들은. 근데 조금 이제 연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통합적으로 그냥 샤워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남녀만 구분이 돼 있고. 근데 또 우리가 캠핑을 가면 가족 캠핑을 가기는 하지만 또 애들을 씻길 때 또 엄마나 아빠 한쪽에 또 이렇게 애들이 딸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에 애들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욕탕을 가도 몇 歳이상이면 이제
남녀를 좀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붙어 있어요.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 예,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욕탕 가면요, 꼬마 여자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 따라가지고. 뭐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그냥 온 거죠, 목욕탕을.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꼬마애가 여자애들은 좀 덜 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꼬맹이가 최근에 본 거는 그냥 물어봤죠, 몇 살인지. 사실 대놓고 물어본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건데, 그때가 애가 2살인가 3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진짜 꼬맹이죠. 뭣도 모르는 나이. 근데 여탕에는 가끔 가다가 좀 알 것 다 알만한, 그리고 남자애들이 좀 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여성분들은 약간 그렇게 기겁하잖아요, 그죠? 근데 캠핑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각각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즘 또 집에 꼬맹이들이 하도 집에서 오냐오냐 키우니까 지 혼자서 샤워하고 이런 거 못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데리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건 좀 그래도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건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거는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캠장한테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노지에서 캠핑을 가는 거하고 또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저도 노지를 갈 때 되면 완전히 아무도 없는 노지는 잘 없었어요. 제 주변에 항상 누가 있었고, 하다못해 그 마을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산책을 다니고 하는 보통 그런 곳이 우리가 노지를 가는 곳이죠. 완전히 첩첩산골? 이건 아니잖아요, 백패킹이 아닌 이상. 근데 간혹 가다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지 캠핑을 갈 때는 겨울이야, 사실 겨울에야 텐트 안에 모든 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없는데, 여름에 타프를 치고 조그만한 텐트를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노지 캠핑을 하다 보면 바깥에 내 짐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짐들 중에서 소품류들이 좀 있어요. 뭐 랜턴이라든지 좀 자그마한 물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캠퍼들끼리 그런 짓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또 사람 일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노지에서는 좀 단도리를 하고 밤에 자거든요. 근데 캠핑장에서는 좀 안심을 해요. CCTV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분실을 노지에서 당한 게 아니라 캠핑장에서 저도 분실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그 골제로 있죠, 후레쉬, 그게 없어졌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간수 잘못한 내 잘못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훔쳐간 놈이 더 잘못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캠장님한테 막 CCTV 다 깔아 뭐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범인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캠장님도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경찰 신고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짐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짐들도 하나 확 없어지면 티나는 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 캠핑장 안에서 누군가가 세배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죠? 예. 이 잠정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거 훔치간 놈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만약에 내가요, 누구 물건을 훔쳤다 칩시다. 그러면 티나는 물건은 절대 안 훔쳐요. 뭐 의자, 뭐 아니면 뭐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좀 비싼 화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못 훔치지. 티나니까. 근데 호주머니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훔쳐가야 티도 안 나잖아. 아니 너 다 뒤져서 뭐 똑같은 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 거다 하면 할 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름을 갖다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좀 값 나가는 거, 비싼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단돌이 잘해놓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 또 견물생심이라고, 평소 때 안 그러던 사람이 또 밤에 화장실 슬 나왔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근데 앞에 탁 평소 때 좀 갖고 싶었던 물건 있다, 그럼 또 알게 모르게 손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 범죄죠. 범죄인데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 캠핑장에서도 발생하는 일이고, 경찰 출동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범인을 못 잡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좀 잔잔바리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케바케다, 사바사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좀 이런 일들이 많았다, 민원이 많았다, 이런 것들, 또 캠핑장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의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또 캠장 입장만 너무 얘기한 건 아니냐,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는 좀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같이 하루나 이틀 밤을 이제 기거하는 거잖아요. 하면 서로 간에 당연히 매너라는 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이 매너라는 게 캠핑을 많이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기 때문에 캠핑장마다 입실을 할 때 안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종이 쪽지 같은 것도 나눠주는 데도 있고, 뭐 샤워실 같은 경우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밤에 아예 문을 잠궈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개수대 같은 것도 아예 이제 따로 건물이 있으면 밤에 따그닥따그닥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예 잠궈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샤워는 언제까지 하셔라 라고 하는데, 뭐 물놀이 시즌 되면 애들 다 씻기고 하면 나중에 씻어야지 하다가 문 잠겨가지고 못 씻었네 하면서 막 캠장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칙이란 게 캠핑장 사장님이 관리하기 편하라고 규칙들을 저는 만들어 놨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으라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요. 정말 작은 규칙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지켜야지 또 캠핑을 하는 또 우리 캠퍼로서 어떤 좀 자긍심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캠핑하는 사람들, 이 취미, 캠핑이라는 취미를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 좋은 단어로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게, 저는 이제 뭐 영어기는 하지만 캠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캠핑족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죠. 캠핑족. 그러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낚시족이라고 부르고,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족이라고 부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 저는 족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뭔가 좀 얕잡아보고 낮춰본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부 캠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마치 행락객처럼 그냥 한 시즌 밖에 나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두 다 같은 캠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캠핑장 사장님이 생각하는 빌런, 진상들 총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까 하고 좀 조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 참 세상 사는데 너무 팍팍하게 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공감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안녕.